12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코스피는 최고점을 찍고 있는데 왜 유독 이 회사 주가만 이렇게 곤두박질 쳤을까요? 오늘 비보존 주주들이 왜 이게 마지막 기회다라고까지 말하는지 그 이유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보세요. 시장은 정말 뜨거운데 비보존은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죠. 한때 8만 원이 넘던 주가가 지금은 10분의 1 토막도 채 안 남았어요. 이 엄청난 차이가 뭘 의미하겠어요? 바로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깡그리 잃어버렸다는 거죠. 주주들이 이렇게까지 좌절하는 이유? 그 시작은 어디였을까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지난 12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어 약속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비마약성 진통제 오피란제린의 기술이전이죠.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연도별로 경영진이 했던 말들인데 진짜 놀라운 패턴이 보이지 않으세요? 극물살 탄다, 가속화된다, 반드시 성사시킨다. 매년, 정말 매년 희망적인 말들로 주주들의 기대를 한껏 부풀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는요? 결과는 보시는 것처럼 딱 숫자 0이었습니다. 네, 단 한 건도 없었어요. 12년 동안 그렇게나 많은 발표와 장밋빛 전망이 있었는데 실제로 성사된 글로벌 기술 이전 계약은 그냥 제로였던 겁니다. 이건 말과 현실이 달라도 너무 다른 거죠. 결국 주주들은 이젠 더 이상 못 믿겠다는 겁니다. 텀시트라도 받아본 적은 있나? 협상은 도대체 왜 실패한 건가? 우리 협상력이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핵심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이제는 경영진이 아니라 완전히 독립적인 누군가가 나서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런데 주주들의 의심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그냥 약속을 안 지킨 걸 넘어서 회사의 자금 흐름에까지 아주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거든요. 여기서 정말 이상한 거래가 하나 나옵니다. 회사의 핵심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상표권이요. 제대로 평가받은 가치의 7분의 1도 안 되는 말 그대로 헐값에 팔려 나갑니다. 아니, 회사의 소중한 자산이 도대체 왜 이렇게 헐값에 넘어갔을까요? 그리고 이 헐값 거래로 이득을 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놀랍게도 바로 대표이사 본인이었습니다. 이 상표권을 헐값에 사들인 회사의 지분을 보니까 83% 이상을 대표이사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한 이해상충이고 경영진의 도덕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자금 집행을 보면 이런 이중적인 태도가 더 명확해집니다. 대표이사랑 관련된 계열사에 빌려준 돈은 딱히 회수하려는 노력도 없이 계속 만기만 연장해줘요. 그런데 외부 금융기관에서 빌린 빚은요, 굳이 더 비싼 이자를 내는 대출을 새로 받아서까지 갚습니다.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경영이었을까요? 이런 의사결정들을 보면서 과연 이게 모든 주주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을까 의심이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주연대는 이걸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단순한 경영 판단의 문제를 넘어서 업무상 배임까지도 이야기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라고요. 문제는 이런 재무적인 부분뿐만이 아닙니다. 주주들은 회사의 가장 중요한 사업 목표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정보를 전혀 듣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회사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최우선 목표, 바로 미국 FDA 승인 과정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비용이 대체 얼마나 들 걸로 예상하세요? 그 돈은 어떻게 마련하실 건가요? 같이 개발하는 파트너는 있나요? 이런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질문에 대해서 경영진은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고 있어요. 모든 게 그냥 안개 속인 거죠. 답변이 없는 건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상장 전략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회사의 경영 구조 자체에 대한 아주 심각한 의혹까지 온갖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총체적인 난국 속에서 주주들은 이제 더 이상 잘 되겠지 하는 맹목적인 기대를 접고 아주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습니다. 바로 경영진을 제대로 검증하자는 겁니다. 이게 경영진을 무조건 끌어내리겠다, 공격하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주주들이 추천하는 경영진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감사를 선임해서 우리 회사가 정말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검증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아주 합리적인 제안입니다. 이 독립감사가 선임되면 뭘 할까요?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던졌던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게 될 겁니다.
기술 이전 협상 과정은 어땠는지, 의심스러운 자금 집행은 합리적이었는지, 관계사 거래는 공정했는지, 경영진이 그동안 숨겨왔던 혹은 알려주지 않았던 그 모든 것을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인 셈이죠. 그런데 왜 주주들이 이걸 마지막 기회라고까지 표현하는 걸까요? 그 배경에는요, 상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이런 주주들의 감시 시도 자체를 아예 원천봉쇄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아주 큰 우려가 깔려 있습니다. 주주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회사가 어떻게든 이 독립감사 선임 안건을 막으려 할 거라는 점입니다. 회사가 꺼내들 수 있는 카드가 뭐냐? 바로 정관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의 감사 제도를 없애버리고 감사위원회라는 걸 새로 도입하는 거죠. 이게 그냥 이름만 바꾸는 거면 문제가 안 되죠. 하지만 이건 상법에 있는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겁니다.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게 되면 대주주가 사실상 감사위원을 전부 자기 사람으로 채울 수가 있게 돼요. 그 결과는 소액 주주들은 앞으로 최소 3년 동안은 경영진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주주그룹은 이걸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필요한 건 막연한 낙관이 아니라 철저한 검증이다. 회사가 정말 떳떳하다면 주주가 추천하는 감사를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다. 바로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곧 열릴 주주총회는 그냥 매년 하는 연례 행사가 아닌 겁니다. 경영진에 대한 감시와 균형이라는 주주자본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되찾을 수 있는 어쩌면 정말 다시는 오지 않을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주주들은 잃어버린 12년의 신뢰를 이번에야말로 되찾을 수 있을까요?